네, 지수는 단기 고점 레벨대에서 오늘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큰 그림이 어떻게 완성이 돼가고 있을까요? 네, 여기에 맞춰야지만 또 전략이 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거든요. 저희 신기수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재료들이 많이 나와 있는 시장입니다. 일단 뉴욕장과의 디커플링이 상당히 아쉬운데 애플과는 좀 커플링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드디어 나오네요. 애플 신작 공개 하루 남았습니다. 예, 네. 이제 결국 이제 미룬다 이렇게 이제 미루다가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이 아마 될 것 같은데 공개를 합니다. 이제 4종의 아이폰 12가 나오고요. 예, 가격이 이제 서로 다른 걸 해가지고 조금 싼 거 원하는 사람부터 네. 하이엔드 거 원하는 사람까지 다 이제 뭐 포용을 하겠다 이제 이런 전략이고요. 판매는 이제 11월 초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1차 판매 그거로 좀 포함이 돼 있죠. 됐어요. 예. 네. 이유가 뭔가 보면 이제 5G가 제일 잘 돼 있다.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5G 폰을 내기 때문에 네. 5G 폰에 대한 수요를 이제 한번 예상을 해보는데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예, 1차국. 네. 어쨌든 전 세계에 지금 아이폰이 이번에 3억 5천만 대에서 1년 사이에 이번에 내고 나서 그 1년 동안에 3억 5천만 대에서 9억 5천만 대까지 교체 수요를 지금 예상을 합니다. 근데 렌즈가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네, 근데 어쨌든 이제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있을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네. 뭐 미국하고 중국 쪽에서 제일 교체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이런 이제 예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아이폰이 5G를 안 되면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높아졌거든요. 삼성전자 그렇잖아요. 5G 폰들이.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아이폰이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보다는 아이폰 쪽으로 교체 수요가 좀 몰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 좀 생각을 좀 해가야 될 것 같고 애플 쪽도 보면 애플 주가가 어제 좀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과거에 아이폰을 공개한 이후에 애플 주가가 보면은 보통 S&P를 13% 정도 상회하는 수준의 이제 반년간 6개월 동안에 그런 정도의 실적을 냈어요. 네. 근데 애플이 보면 지난번에 이제 한번 엄청나게 오르다가 조정을 한번 받았었죠. 그리고 이제 받는 구간에 있는데 네. 그래서 요번에도 애플이 좀 기술주 랠리를 좀 끌어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그런 기대에 섞이는 전망도 좀 있고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호재가 이번에 원래 그 9월 달에 내려고 했던 게 10월로 이연이 됐잖아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지금 주가상에는 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기다림이 오히려 어떤 수요를 조금 더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네. 어떤 호재가 크게 없을 만한 구간에서 네. 오히려 이제 애플이 이번에 이제 이걸 내면서 네. 그래도 호재거리가 하나 생겨가지고 시장 전망을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만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국내 이제 애플 관련주들이 보면은 그간에 잘 못 움직였죠. 무거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간에 보게 되면 뭐 LG 이노텍이든 BH든 이제 그 연간 최고 실적이 보통 3분기에 잡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4분기로 이연이 되게 되니까 그러면 원래 있던 그 실적 한 분기만큼의 실적이 올해 실적에서는 빠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많이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올해 최고 실적이 이제 4분기에 또 잡힐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애플이 뭐 저기 LG노텍이나 BH나 크게 안 움직인 구간이라서 다 음봉 나오고 있어요. 예, 오늘도 이제 음봉이긴 하지만 네. 이제 주가 흐름상으로 본다면 LG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21선을 지금 올라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애플 발표하고 나서 초반에 이제 흥행 실적이나 이런 거 보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BH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플하고 그 LG노텍하고 비슷합니다. 21선과 61선을 이제 완전 이제 그 제압을 하고 안착을 하고 있는 흐름이고 ITM 반도체도 이제 애플 관련주로 돼 있죠. 그렇죠. ITM 반도체는 근데 이제 지금 휴대폰과 관련된 저기는 아니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ITM 반도체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죠. 네. 그래서 애플 관련주들은 제 생각에 지금 여기서 모멘텀을 못 받는다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네. 4분기 때 조금 더 선방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애플 관련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충분히 좀 보유를 하셔도 네. 될 것 같고 단지 지금 애플 쪽에서 렌즈를 자체 매입하겠다 이런 이제 그 이슈가 있었죠. 렌즈를. 그렇게 되면 이제 뭐 LG노텍의 실적에 약간 좀 뭐 이제 차질이 있을 노이즈가 것 있다. 같은데요. 예.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이제
그 실적에서 깎이는 부분이 네. 그렇다 할지라도 뭐 3%, 4%라고 그래요. 아, 그렇게 크진 않군요. 그래서 이제 예. 실제로는 그렇게 크지 않고 벤더 다변화 이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BOE에서 자꾸 애플 건들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이미 진출했고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애플 내에서의 점유율이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죠. 네. 그런 이슈 같은 것들은 뭐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까지 지금 현재 애플 관련주들 LG 이노텍이나 BH의 실적 부분만 본다면은 내년까지는 일단 탄탄하기 때문에 네. 주가 흐름에 대해 가지고는 큰 걱정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드라마틱한 매출 증가가 나올까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그 교체 수요에 대한 폭이 굉장히 넓어요. 네, 최소와 최대치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제치를 조금 보고 국내 종목들이 조금 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주고 있고요. 일단은 조금 음봉이 아쉽기는 한데 조금 더 추세 지켜보시면서 전략 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은 10시 반부터 조금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해서 2차입니다. 한국판 뉴딜 전략 회의가 개최가 되고 있고요.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뉴스가 올라옵니다. 저번에는 저희 금융권 인사들 불러서 이거 회의 1차 회의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시지도사 지역 균형 발전 핵심이라고 하는데 지금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관전 포인트 좀 봐주세요. 일단 그 뭐 논의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번에 한번 시세를 크게 줬다가 네. 빠졌다가 이제 반등이 나오는 이제 그런 국면이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면은 약간 좀 약세예요.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벤트 노출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 좀 하고 있고 네. 미리 올라온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또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보면은 뭐 이제 유니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봉 전환을 좀 해주고 있고요. 동구 SN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양봉 전환이 좀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불씨가 확실히 꺼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다시 신고가를 내기에는 좀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고요. 이제 이쪽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는 이제 박스권 흐름 정도를 좀 예상을 좀 해보고요. 네. 우리나라의 정책 그린 뉴딜 이쪽도 중요하지만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지금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라고 그러면 미국 대선 같아요. 대선. 바이든이 아무래도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차 뭐 전기차로 이제 그 정부에서 쓰는 자동차는 다 바꾸겠다 이랬고 네. 지금 태양광 쪽에는 지금 전국에 미국에만 5억 개의 태양광 시설을 짓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재생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 이제 등락이 좀 엇갈릴 것 같기도 하고. 그게 더 핵심이군요. 누가 대선이 되느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수소와 풍력과 관련해 가지고는 좀 유럽이 지금 이제 받치고 있기 때문에 네. 가령 이제 뭐 좀 흔들림은 있을지언정 하방은 좀 잡힐 걸로 보기 때문에 이쪽엔 조금 중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신고가는 좀 힘들고 박스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트레이딩 정도로만 대응을 하는 게 맞죠? 추세는 힘들다는 말씀이세요? 네, 트레이딩 대응 정도 하셔야 되겠고 좀 많이 빠졌을 때 들어가서 또 올라갈 때 또 매도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 같아요. 네, 이전에 워낙에 강력 시세가 나와가지고 조금 부담이 있을 거라고 봐주셨어요. 다음은 저희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을 잡아보자고 한다면은 계속 저항박에 부딪히니까 이제 단기 고점 정확히 왔나라는 생각들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네,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약간 억울한 게 조금 갈만하면은 미국 증시가 또 박스권 상단까지 붙여가지고 또 이제 같이 쉬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시장도 사실 그 급등이 나온 구간으로 봐야 돼요. 이제 급반등이 좀 나왔으니까 2,300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이제 2,400선을 건드리고 있으니까요. 급반등이 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연동이 되기 때문에 미국 시장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3분기 전망에 대해 가지고 미국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보도가 나온 거 보면은 2, 4분기 때 이제 작년 대비해 가지고 마이너스 32% 정도 미국 기업 실적이 쇼크 많이 나왔다가 요번에는 3, 4분기 때는 20%까지 그래도 이제 줄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망이 6월 달에는 27%까지 빠질 걸로 봤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많이 컨센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도중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기업 실적에 대해 가지고 살짝 긍정적인 분위기들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중요하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 지금 핵심 경합주라고 하고 있는 미시간, 뭐 펜실버니아, 위스콘신 이런 데에서 오차범위 이상 지금 앞서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 트럼프가 굉장히 지금 급해지면서 다시 뭐 대선 토론 또 하자 막 이렇게 나오고 그랬잖아요. 플로리다로 지금 유세 갔네요. 지금 음성 판정 받고 바로 갔어요. 그쪽 가서 유세까지도 지금 하고 있고.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격차가 더 벌어지고 바이든이 될 거라는 게 이제 뭐 이제 심리적으로 확실해질수록 대선 불확실성은 좀 이제 완화되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증시에는 좀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바이든이 예전에 이제 리스크였는데 지금 이제 바이든이 되면은 호재가 됐어요. 이제 네. 이제 더 경기 낫다. 부양책 더 네. 많이 쓴다 이래가지고 네. 이제 호재로 보고 있고 11월 3일 날 일단 미국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에서 이 표 차이가 확 나면은 네. 변동성이 이제 미국 시장 변동성이 완전히 줄겠죠. 아, 그래요? 근데 만약에 네. 표 차이가 애매하게 나버리면은 나버리면 오히려 이제 그러면은 이제 또 트럼프 또 들고 일어나겠구나. 굴복할 이럴 것이고 거고 또 이런 시나리오죠. 12월 14일 날 이제 선거인단이 투표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표 차이가 확실하게 나줘야만 시장이 오히려 훨씬 더 안정적이 안정적이 될 될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그 부분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아직까지 또 그 트럼프가 또 만약에 이제 열심히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있어서 좀 치료제 백신 얘기 또 나오고 하면은 또 역전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러네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역전의 용사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요. 그것 저번 때문에 대선 이제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10월 달은 어쨌든 그 다우지수가 이제 위쪽으로 훌쩍 뛰어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7,700에서 29,000 정도 네. 박스권 정도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달러와 국채금리 추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보면은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데 또 반등이 나올 만한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전고점 돌파해 버리면은 시장이 조금 흔들릴 것 같고요. 아, 요즘에 국채금리가 네. 연준은 금리 안 올린다는데 국채금리가 살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네요. 조금씩 올라가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됩니다. 추이 같은 네. 것들을.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미국 증시하고 동조 예상하고 있고 단지 지수는 그렇더라도 종목들은 좀 실적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엔 디테일한 또 종목 전략에 중요한 남은 기간이 될 것 같아요. 큰 그림 어떻게 그려주시겠어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지금 전고점 돌파하느냐 마느냐 시장이 네. 다 구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우리 시장은 내일이나 모레쯤 또 음봉 몇 개쯤 맞을 거예요. 아, 예, 돌파가 예. 되느냐, 요거 이제 관찰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낙수 효과도 또 이번 주에 보자고 하셨는데 네. 수익 괜찮아가지고 삼성전자 필두로 낙수 효과까지 저 연장돼서 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어요, 전문가님. 감사합니다.